1932년의 만주, 침략의 발굽에 짓밟힌 이 땅은 계속되는 전란 속에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하였다. 간악한 일제는 대륙 침략 무력을 더욱 증강하는 한편 항일 유격대를 그 요람기에 압살해버리려고 갖은 모략을 다하였다. 놈들은 민족주의적인 반일 무장 부대들을 반공회로 사촉하여 민족 내분을 조성시킴으로써 동족상쟁의 참극을 빚어내려고 획책하였다. 그렇다면 원총관, 당신의 견해를 말해보시오. 저는 민족주의자와 공산당이 서로 싸우게끔 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하신 참모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통로도 거기서 찾는 것이 어떻습니까? 옳소. 나의 생각이 바로 그거요. 발치산 사령부를 소멸하려면 독립군이 안내를 받아 한다는 것이 좋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나서는가? 전혀 나타나진 말고 우리의 지령을 받아 각본을 꾸밀 줄 아는 총명한 사람이 있어야 하오. 위사령과의 합작이 성공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공산당은 조선 독립군 부대들에도 촉수를 뻗칠 텐데, 양세보이가 신임하는 독립군의 오랜 참모입지요. 저와는 이미 전부터 통해온 사이인데 참모님의 비위를 돋굴 수 있으리라고 꽉 믿어지는 옹졸치 않은 인물입지요. 알겠소. 후쿠시마 정탐에서 사람을 잘 택했소. 당신에 대한 기대가 크고 곧 행동하시오. 예. 장군님께서 오십니다. 사령관 동지, 안녕하십니까? 수고했어. 안녕하십니까? 네, 정세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 일본 본토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길돈선 철도로 계속 동만으로 몰려오고 있고, 나남 19사단도 간도 파견대의 병력을 더욱 증강하는 것을 보고 동만에서 유격중대를 새로 꾸리고 있는 일부 동무들이 승리에 대한 신심이 확고치 못하고 좀 겁을 먹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요. 북한들어 먼저 나가는 중대장 동무가 그것 동무들에게 잘 일깨워줘야 하겠소. 알았습니다. 우리는 빨치산이요. 적은 제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더할 수 없이 우리가 청하는 곳에서 승산이 없는 전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꼭 이기고 원수들은 지게 돼요. 사령관 동지, 알겠습니다. 우리 일중대는 일제와의 싸움엔 신심을 가집니다만 정황이 복잡한 때 독립군을 도려 사령부가 가는 것이 좀... 전에 신비nen에서 있은 사건을 봐도 그렇고 국민부의 지도층 안에 일제 특무기관의 끈앞풀이 잠복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알만하오. 고운 짓을 안 하는 독립군인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하는 거겠지. 독립군은 같은 계례이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애국적인 무장부대요. 그런데 교활한 침략자는 민족주의 부대들에 대해서는 무력을 쓰기보다는 주로 그 내부와의 힘을 돌리고 있소. 그리고 놈들은 민족주의자들이 같은 반일 전선에서 우리와 행동통일을 취하는 것을 그중꺼려 하오. 알겠소? 예. 이번 원정은 곧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하려고 핵책하고 있는 간악한 제국주의 원수와의 심각한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마오. 알았습니다. 통화. 총사령님, 유격대를 찾아 간도로 도망쳐갈 꿍꿍이를 한 게 이놈들입니다. 죽일 놈들 같으니 우리 독립군을 백성들에게 해만 끼쳐온 도적물이라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선동했지요.
그게 정말로 사실인가? 총사령, 금방 저를 보고도 그런 역질을 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변석주, 중대들을 모이게 하라. 우리를 배신하는 놈들을 어떻게 처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다. 총사령님, 처형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이미 왕총문 총총대회 때 김일성 장군을 배운 바 있었고 해서 민족적 영웅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나도 이 부대의 부사령으로서 김비서 제의에 동감됩니다. 그 말인즉 대체 뭐요? 난 조국을 배반한 일이 없어. 이 황참모와 같은 인간과는 같이 싸울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요. 내 이놈! 말지산을 찾아가겠다고 한 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부러워했다. 어째 딱 말이냐? 당장 끌어내라. 목을 쳐 죽일 것이다. 일어나! 부사령님, 부사령님, 우린 정말 억울하게 죽습니다. 부사령님! 그래. 저놈들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요? 편절자라무냐 가차없이 처단해야지만도. 공산당을 찬양했는데도! 한일인민유격대 남만 진출부대는 완고한 독립군을 찾아서 통화를 향해 이미 행군을 개시하였다. 이도강 건너 마을에 가서 한 이틀 묵고 가겠는데 그새 짬을 내어 장군님께서 소사에 다녀오시도록 하겠소. 부모님이 알으신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습니까? 아직. 그런데 홍동무가 모시고 갔다오. 어제 구해온 쌀도 집어서. 글쎄요. 어머님을 찾아 배우실 때는 언제나 호의를 거절하시고 기어이 혼자서 가셨댔는데 잘못하다간 호된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지. 호의 문제는 조직들의 지시를 주어서 달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쌀을 가지고 갈 일이 문제라고만. 글쎄, 제가 지금 떠나보겠습니다만 형님, 형님, 마다드님이 오세요. 나라 장군 되신 분이 한 말이나 시리되 좁쌀을 지고 오셨다 그려. 에휴, 기차라. 형님, 우리 성주가 예. 형님, 더 아프시오? 동생, 우리 성주한테 내 앓는단 말 말아줘. 부탁이요. 어머니, 아니, 성주 왔느냐? 어머니. 성주야. 어머니, 왜 이렇게 상하셨습니까? 병이도 안 가보지요? 뭘 그러니? 난 아무 일 없다. 자, 어서 들어가십시다. 시원한 마루에 앉으려무나. 먼 길을 바삐 걸어오느라고 땀도 흘렸겠는데. 어머니 병이 제일 걱정입니다. 넌 그저 만나기만 하면 그 소리로구나. 내 병이라는 거야 늘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내 걱정은 말아라. 걱정을 안 하다니. 어머니 몸이 이러신데. 손도 이렇게 차갑군요. 걱정도. 늘 찬물을 만지는 여자의 손이라는 게 그렇지.
넌 그저 네 동생들이 형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섭섭해들 하겠니. 어머니, 이제 우리 세상이 되면 그때는 좀 편안히 지내시게 될 겁니다. 언제 대동강가에 너랑 같이 가서 오늘 일을 옛 얘기로 하게 되겠는지. 넉넉히 한 10년이면 그런 날이 오겠죠. 10년. 10년도 지내놓고 보면 잠깐이더라만. 우리가 네 아버지를 따라서 만경대를 떠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3해가 되는구나. 제가 8살 때였으니까요. 그렇지. 8살 때였지. 그래. 네 두 삼촌은 옥중에서 어쩌거나 있는지. 삼촌도 그래, 외삼촌도 그래. 다 불같은 성미들인데. 만경대에서랑 칠골집에서랑 어떻게 지내는지. 자, 어머니. 아이고. 이젠 그만두려무나. 예. 양계법이라. 이 닥치는 법을 어머니가 읽으십니까? 2번이나 읽어봤는데 러시아에서도 닭 기르는 법은 갖고 갔더구나. 예? 아니, 고리끼의 소설이 아닙니까? 절주섬씨라구만요. 걔가 그 책가위를 해씌우면서 나더러 하는 말이, 이 철주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까요? 고리끼와 같은 작가가 되려면 되고요, 엄마의 소원대로 무엇이고 될 테니 어서 바라는 대로 점을 찍으세요. 걔가 그렇게 얼렁뚱땅할 때면 난 거저 웃고 만단다. 그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빈 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한 법인데 난 말이 앞서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억음을 꽉 박아 놨지. 그러니 뭐랍니까? 그랬더니 제터에서 웃으면서 그런 말이 미리 나올 줄 알았노라고 하지 않겠니? 녀석도. 이번에 남한에 가서 양세봉 선생을 만나겠다고 했지. 예. 그런데 지난해 최창거리 일도 있었고 모든 게 심상찮은 게 걱정이 되는구나. 그분들이 아버님과 친하긴 했어도 우리의 사상을 이해 못하고 포구안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빗줄을 이은 동포끼리인데 내 생각엔 그 완고한 사람들과도 나라를 위해서 손잡고 나가자는 게 통일전선 운동이 아니겠냐?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이번에도 양세봉 선생이 원래 개바르고 지조가 굳은 분이신데 뜻대로 일이 될 겁니다. 그랬으면 오죽 좋겠니?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주려고 모아두었던 거다. 20원밖에 안 된다. 남자의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 있어야 하느니라. 여기 날 때 써라. 어머니, 무슨 돈을 이렇게... 제가 약값도 보태드리지 못하고 떠나는데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인데 걱정 말아라. 이제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걱정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 사는 거란다. 어서 넣어둬라. 이 나라의 아들 달지기요 험한 길을 헤쳐신 어머님의 거룩한 그 사랑 가슴 속에 새기시네 걸어신 말길 더듬어 긴긴 밤을 지새시네 삼천리의 생활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머님의 고결한 구속 한마음에 안으시네 교례들의 순복이 되고서 굳은 마음 다지시네 너 아직도 안 갔느냐? 예, 떠나겠습니다. 성주야, 너의 남다른 효성을 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를 찾겠다는 사람이 집군심을 하고서야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느냐? 너도 혁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벌써 집안일을 잊었어야 한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는 법은 없느니라. 내 동생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돌봐줄 텐데 무슨 걱정이 되어 망설이고 있느냐. 모든 혁명가들이 널 따르고 있고 만 백성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넌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주야, 불쌍한 조선 사람들이다.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사람들이 무슨 파여 사상이여 하면서 동포끼리 싸워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잘 처사해라. 이 어머니의 소원이 다른 게 없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서 혁명투쟁을 잘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곧 떠나거라. 예,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바람을 맞지 마시고 누워 계십시오.
충복으로 일생을 바치려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항일 유격대의 의지로 되었으니 전체 대원들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남만원정의 길에 올랐다. 다대군, 특무기관 패거리들의 활동에 지나친 기대를 걸 건 아닌 것 같아. 총포탄도 쏘아봤고요. 별방도 갚는 지금이야 어차피. 그런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말지산의 한 부대가 남만 쪽을 향해서 행군 중이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우리 참모부는 그것을 확인했다. 헌데 그들의 행군 노정을 보면 무성에 들려 여러 날 묵었는데 한계 독립군 세력을 흡수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 조선인 거주지의 광대한 지역에 혁명을 파종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일 것이다. 그들은 정치를 하니까. 황 씨는 기회를 만들어 독립군 사령의 손을 빌어서 유격대를 무장 해제시킬 자기의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 내분이 조성될 것이다. 어쨌든 가진 방법을 다해 빨치산 사령부를 압살하는 것이다. 통화지방은 당치어 자위군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니 우리 무력이 움직이는 것은 삼가하고 당분간은 황참모의 계획을 지지해주자는 봉천특무관의 의견입니다. 우리 참모부도 지지한다. 우선 남만에 온 유격 부대를 요해하라. 예. 양세봉 독립군이 근거지를 잡고 있은 통화는 자유군의 본거지이기도 하여 조만간 만주를 강점한 일제 침략군과 불가피하게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될 전선 지역이었다. 수십일간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 통화에 도착한 반일인민 유격대 원정 부대는 소문 없이 조용히 거리에 입성하였다. 부대는 40여 명밖에 오지 않았는데 폐류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는지 숙소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고 동포들의 집에 나눠둔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안 돼서 그려. 우리가 나가볼 걸. 총사령님께서도 한번 나가보시는 것이. 김비서, 부대를 인솔해온 대자인 누구요? 유격대를 대표해서 차광수 씨의 이름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차광수라면 연전에 우리 독립군을 배반하고 떠나간 최창거리의 작필이구만. 공산당 중에서도 알짜 빨갱인데 우리와 손을 잡으러 온다. 그러나 유명한 김일성 사령이 보내는 군대겠는데. 그들은 공산주의를 해도 그전 공산당과는 다르다는 소문입니다. 됐어. 찾아온 손님이니 예의는 지킵시다. 국민부와 조선혁명당을 대표하는 조선 독립군의 총사령으로서 너무 가볍게 움직일 일이 아니니 나가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그들이 찾아오는 걸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예, 장수야, 어서 똥멜 들고 나서거라. 이 댁에선 어디서 기장살까지 나서 떡을 다 치십니까? 우리 영감이 어느 고망현 쪽에 꿍져두었던 걸 꺼내 넣으며 당장 떡을 초대해줘봐라고 하지 않겠어? 우리도 덕분에 잘 먹게 됐으다. 러인님, 식량이 넉넉지 못하실 텐데 이렇게 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우리 노친네 헤매도 없던 쌀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더 있으면 좀 있을 텐데 때마침 주인을 만나서 그려. 고맙습니다. 아, 이 동무들이 떡칠 줄 모르는구만. 이리 줘. 이렇게 슬슬 이겨놓은 다음에 매질을 해야지.
처음부터 휘둘러대서야 쌀알이 흩어질 수밖에. 홍동무, 예, 이젠 쳐볼까? 예, 시작해보자. 예. 자, 자, 그만하게요. 주인 어머니, 어떻습니까, 떡이?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오다. 어느 집이든 군대인지 품값을 후히 물 테니 좀 앉아 있어다. 이 찰떡도 쌀로 알알이 있을 때에는 흩어지지만 이렇게 김을 올리고 이겨서 잘 다져 넣으면 뗄 수 없이 질기단 말이오. 아니 왜 가시오? 주인 어머니 또 오겠습니다. 꼭 가시오다 예. 예. 야 귀찮아. 여보게 분대자, 예, 저 기장떡이 별치는 않은 것이지만 우리 집에선 상음식이오.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내 청을 들어주기 바라. 예. 그 부하들의 행실을 보니 내 청을 물리칠 당신네 장군인 것 같지 않소. 그러니 어서 모셔다 주기 바라. 장군님은 벌써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버님, 저도 한 발구를 타고 오면서도 곁에 앉은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방금 떡을 치고 가신 분이 김일성 장군님이십니다. 뭐라고? 옳거니. 총사령님, 김일성 장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렇게 나타나다니.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반갑건 그래. 나의 막역한 친지의 자제분인데 약관 20세에 벌써 명성이 자자한 김일성 장군이요.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쁩니다. 나를 대리하는 부사령이요. 다음은 일찍이 독립대업에서 명마에 높던 황참모이고 저쪽은 나의 비서요. 반갑습니다. 저희 부대 참모자이고 우리 중대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자원수라 불러주십시오. 이번에 선생님들과의 상고에 우리 민족의 해방투쟁사에서 의의 깊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지당한 말씀이요. 저는 로형의 명함을 동경 시절부터 듣고 있어 이미부터 만나뵙고 싶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전에 동교에 계셨던가요? 네. 예. 장군은 우리 집으로 가야지. 오늘은 내 손님이 돼줘야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 곧 가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머니나 이게 누구요? 소문이 자자한 김일성 장군이 누구신가 했더니 평양댁 장손님이신걸. 영이 나는 게 한올 소관이라고 백두산 기운을 몰고 온 새 장사가 북간도에 나타났다고들 동포마을에서 떠들썩한다오. 에이구 내 정신 뭐지 만경대 형님 안부도 안 묻고서. 예, 어머니는 대개 말씀을 늘 하십니다. 오늘도 양세봉 선생님께서 이렇게 광복대업을 위해 크게 싸우고 계시는 소식을 들으시건 더 기뻐하신답니다. 참 무성에 계실 때도 가끔 가슴앓이를 하시더니.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저도 마음 내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병이야 청빈한 살림살이에 우리들 독립투사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애간장 태우다가 생긴 탈이지. 그럼요. 만경대 형님 같으시니까 또 어디 있겠소. 네, 인사 차림으로 하는 말이 아닌데
오늘은 김일성 장군을 키워온 강씨 부인의 얘기가 길이 전해져야 할 거요. 아무렴. 놓친네, 뭘 좀 차리요. 예. 자, 현재 이 만주의 완전한 강점을 다그치고 있는 일제는 그 침략 임무를 완수하게 된 날이면 관동군은 그때부터 우리 항일 무력을 소탕하는 것을 자기의 제일 임무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만간에 놈들의 전략적 목적이 달라질 것이니 그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히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통일 전선은 절박한 문제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반일 세력들이 더욱 합심해서 빨리 큰 힘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이 옳지요. 그렇다고 해서 도적 보고 집을 지켜달랬다가 난을 당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테고. 황 선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난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 서로 신중히 하자는 게요. 한 가지 물읍시다. 현재 만주의 구국 무력이 매우 강대한데 마전산에도 다시금 반기를 쳐들었고 일제가 이 만주를 완전히 강점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요? 마점산의 반항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국군 두령들의 생각들도 한결같지 않고 또 그 동향들이 매우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린 그들의 힘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국군들과의 연합은 하되 어디까지나 자립자의하는 입장에서 빨리 우리 민족 무력을 꾸려야 합니다. 여보시오. 여기 있는 당초 자위군의 세력이 10여만인데 우리들로 그들에게 의존을 말라니 러시아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닐 텐데. 왕복대업의 털을 닦기까지는 금연금주하리라는 자네의 그 결심을 남다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밤으로 이 그냥 지낼고 장군 이 한 잔만 더 들지. 뜻이 깊은 술이니 더 마시겠습니다. 장군, 오늘 우리나라 조선이 제국주의 일본의 동양 패권의 뒤에서 우는 자로 되고 말았으니 수백만의 침략군을 한 칼에 무찔러버리던 대고구려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겠소? 그대 춘부장은 늘 슬기롭고 오몸한 고구려 장사들의 기상을 자랑하며 애국의 원대한 뜻을 키워주려고 지원의 사상을 내세웠고 남산의 푸른 소나무랑 문장들을 지어서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정신을 키우고자 했소.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로움 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광복의 한 길에서 구람없을 줄 동포야 믿어다오. 김영직의 살아생전 봇과 글을 좋아도 하더니 그 시를 다시 들으니 세상 떠난 그대의 춘부장 그리움이 이 가슴에 사무쳐 오르는만.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여사로 돼. 그 뛰어난 지략을 세상에 크게 펴보지도 못하고 가버렸으니 평생의 통불함이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꼬. 나 같은 사람은 졸장부라 온수칠 계책을 알지 못해 방황하다가 형직이 그를 만나 구름을 헤치고 햇빛을 보는 듯 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양세보의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누가? 선생님, 좀 누워 계십시오. 이 양반 술 많이 드신 땐 이렇게 늘 형직 선생을 찾으시지. 그리고는 저승에 가시니가 술 보내줘서 마신다는 핑계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꼬? 누가? 여보, 나라의 대를 이으실 젊으신 장군님이 여기 오시지 않았소. 무슨 걱정이시오? 어서 주무시오. 아니야. 김성주는 공산당의 장군이야. 우리를 배신한 최창거리도 내 병사들을 떼내어 누구한테로 가버렸는지 알기나 하오? 그러니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최창거리는 숨이 지는 날까지 양세봉 선생을 애국선배로 존경한 사람입니다. 떠나간 그를 탓하시기 전에 죄 없는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한 분자들을 단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공산당이 제 사람들을 지주라고 해서 때리고 양반이라고 해서 때리며 자본가라고 해서 때릴까? 그렇게 분별 없이 마구 날친 종파분자들의 죄행이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치부하며 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할 때야 누구든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야 제 애비라도 용서할 수 없지.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묻겠어. 공산당이 독립군과 힘을 합치자는 의견이니 우선 여기 찾아온 유격대가 우리 독립군에 편입하는 것이 어떻겠소? 필요하다면 내 총사령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인민의 충복으로서 불쌍한 조선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 일생을 바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진정 조선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한 병사로서 총을 메고 싸운들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충복이란 말에 내 머리 숙이요. 청탁을 함께 머금는 하해 같은 그대 마음이 꼭 춘부장을 닮았어 그려. 선생님이 무성에 계실 때 오동진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시다가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벗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며 민심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전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조선 사람들이 힘을 합치자는 것을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그 민심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석주, 누구도 들여보내서는 안 돼.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내려왔는데 그래
계획하던 일은 성사될 것 같소? 유격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건 말이오. 이미 결심하고 보고된 일인데 해내야지요. 상대가 상대니까 김살에 이것에 직접 나타난 거야.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니오. 그래서 관동군 참모부에서도 숨을 죽이고 여기를 주시하게 됐단 말이오. 이건 특무기관의 보수가 아니라 관동군 참모님이 직접 보내는 건데. 걱정 마십시오. 일은 오히려 잘 되게 되겠으니까. 통화천지에 김일성 장군 바람이 불어서 우리 독립군 안도 온통 웅성거리지요. 그래서 일을 꾸미기는 신통하게 됐는데 선어번두도 양세봉에게 공산당 유격대가 도착지길부터 독립군과의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군대에서 유격대 비밀 가입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래, 양세보이가 황 선생의 말에 귀 기울립니까? 그 전부터도 김비서란 놈이 번마다 찬물을 끼얹곤 하지만 10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도 있으니까요. 우리 병사들 중에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놈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군요. 그들의 선전이 지배한 거랍니다. 최창거리 때처럼 됩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일제는 고작해야 칼로 찔러 상처를 내지만 공산당의 합작 공작이라는 데 걸려놓으면 그건 꼭 마마와 같은 거라 만신창이 되어 죽고 만다고 장개석이가 쓰라린 체험을 표명한 아주 유명해진 말이지요. 김일성 장군 빨치산이 날고 뛴다고 하더니 바로 저 사람들이었군요. 그렇지 않고 지금 간거 천지에 저런 군사들이 쫙 덮였어. 근데 그 빨치산이라는 건 뭐고 유격대라는 건 뭐예까? 그건 산에서 외농 군대를 족칠 때엔 빨치산이고 마을에 올 때에는 혁명군 유격대로 되는 거지. 이름부터가 희한하구만. 그런데 그 독립군이란 건 독립은커녕 봄, 가을에 군자금을 긁어가는 집밖에 하는 일이 있어. 정말이지 수백 명이 우글거리면서도 독립군이 왜 넘쳤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 차렷! 우라밭! 총사령님, 환인 민주격대 남만 파견되는 독립군 총사령이신 당신께 최대의 경의를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오. 늦게 찾아와 미안하오. 아니, 김승 장군께서 선생님, 몸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낯설은 이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저희들을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그 따뜻한 형제의 정을 오래 잊지 않고 힘껏 싸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우리는 만신창이 다 됐죠. 우리가 다스리는 남만 땅에서 총사령님의 위신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놈들한테는 이 자리에서 엄벌을 내리고요. 모두 종숙들하라! 총사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독립군은 내 말을 듣거라. 나는 독립군의 총사령으로서 우리나라 조선을 떠나 무산자의 조국이요 뭐요 하는 괴이적은 혁명에 피를 흘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둔다. 그런즉 우리 혁명당의 정신을 거역하고 유격대 입대를 요망하는 놈들이 있다고 한즉 그런 분자들은 우리의 군율에 의하여 마땅히 변절자로서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느 놈이냐? 내 앞에 썩 나서라. 우리는 독립군의 어느 사람한테서도 그런 청혼을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지. 여보, 은밀히 하는 일이겠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황 선생, 당신이 그 증거를 만드느라 애쓰는 것 같은데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도 모르고 체면도 없어 그래. 부원 천리하고 찾아온 손님에 대한 대접이 고작 이거요? 유격대 참모장은 남의 집 일에 진에 참견하는 것 같소.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은 사람들께 우리를 등치고 간을 빼먹는 패들이라고 바로 어젯밤에도 떠들어댔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황참모, 어떻게 된 거야? 총사령님, 이제 와선 더 할 수 없으니 산 증거를 내보여드리죠. 조석이에게 물어보십시오. 변석주, 어떻게 된 거냐? 총사령님, 유격대 대표라는 사람이 어젯밤에도 저의 숙소에 와서 독립군에 대한 비난을 늘여놓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러한 얘기를 제게 하는 목적은 명백한 것입니다. 총사령님, 이 사태는 절대로 묵고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보시오. 왕성무, 장군은 나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손잡고 싸우자고 했는데 장군의 부하들은 민족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선전을 하고 있어. 우리 독립군을 그런 식으로 없애버리자는 통일전선을 내 찬송할 수가 없는 거요. 김비서, 이제 당장 배신자들을 잡아내어 영창에 가두고 곧 보고하오. 선생님. 웃음 속에 칼이 있다고 우리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나달에만 욕심을 든 참새머리가 있듯이 뱃속이 검은 간신들이 얼굴에 화색을 그리고 끼어있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운동의 운명을 걸머지신 백전노자이신 선생님께서 이런 때에 심사숙고하시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시고 흑백을 가려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고를 해주어서 고맙소. 장군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일은 걱정 마십시오. 독립군 부대가 반일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끔 경각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사령의 명령이니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 김일성 장군 부대에 가서 싸우고 싶다고 했다 한들
그게 무슨 죄냐 말이오. 조선 사람이라면 100번도 1000번도 더 그래야지.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늙은 것을 용서해 주시오. 장수야, 어서 장군님께 절을 올려라. 장군님. 아버님, 어서 허리를 펴십시오. 장군님, 저와 이 아들애를 유격대에 받아주십시오. 이래봬도 전에 강계 포수였수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하늘을 날 것 같은 힘이 섰습니다.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 일 없이 나이만을 먹고서 59이나 됐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님을 보십시오. 환갑이 거의 되신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처자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목숨을 거는 결전장에 자진해서 나서시니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조선인민은 이렇습니다. 우리 반일인민 유격대는 이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남만에 온 보람을 느끼게 되며 기쁜 마음으로 용기백배하여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참 잘했습니다. 우리 독립군에 오만 군기를 지휘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엄포를 놨는데도 저러니까 공산당이 우리와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요. 독립군 비서인지 공산당인지 모를 아리송한 말만 하고 다녀서야 내가 어느 놈을 믿고 싸우겠나? 비서란 사람도 이젠 돈은 믿을 수 없게 됐죠. 어서 여기에다 총사령님의 도장만 찍으십시오. 그놈의 유격대 무장을 벗기든 그들을 모두 잡아 가두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네, 당초 사령과 의논하고 자위군의 힘을 빌어서라도 총사령님의 권위를 꼭 세워보자는 겁니다. 여보, 밖에 폐양 때 장손님이 오십니다 그려. 내 말 들으셨어? 눈 가리고 야옹이라더니 아주머니, 됐어요. 이거야 너무하지 됐어요. 않소? 에이구. 선생은 저 여장을 차리고 먼 데로 가시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선생님께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더랬습니다. 몹시 바쁘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저의 일이 선생님의 마음에 드시지 않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오해도 풀리게 될 거고 꼭 다시 뵙자고 합니다. 그래야죠. 마루에라도 좀 앉으실걸. 여기 일을 아시면 망경대 형님이 우릴 뭘 하시겠소? 이번에 사모님께 정말 많은 폐를 끼쳤는데 뭘 그러십니까? 폐는 무슨 폐를 끼쳤다고? 이러다 낭패보겠군. 유격대가 뜨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홍참모! 어느 놈이든 그를 해칠 때에는 사지를 찢어 죽일 터이니 그런 줄이 나오! 여보, 당신 간밤에 흘린 눈물은 뭐고 오늘은 왜 시퍼래졌어? 평양댁 장손님이 찾아뵈러 왔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억지로 정을 떼면 구름 없는 하늘에서 벼락친답디다. 만경대 형님이 이 일을 아신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너희 아버지가 자숙해군 하더니 오래간만에 들으니 참 좋구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바이올린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게 말이다. 그때가 내 형이 길림으로 공부하려 떠나간 첫 해였구나. 학비는 없고 어떡하겠니? 생각도 못해 그것마저 팔아댔는데 다른 변통이 없었단다. 그럼요. 어머니 혼자 힘으로 얼마나 고생하셨게요. 난 그저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에요. 절주야, 너 공청일로 도나 쪽으로 나간다더니. 일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러지. 조직에서도 토의가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절주야, 맡은 일을 해내야지. 어서 떠나거라. 어머니, 형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르시는 걸 알면 돈도 나를 주라고 이웃집 어머님한테 맡겨두고 떠났어요. 형님은 나를 믿고 떠나가는데 나까지 나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은 내가 간수했다가 형한테 줘라. 약값에는 쓰지 말고. 내 병은 약으로도 고칠 병이 아닌가 보다. 넌 내가 죽을까봐 그러지. 원 녀석도 참. 이제 내 형이 일이 잘 돼요. 나라를 찾게 되고 우리 다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병도 낫는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면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거뿐해지는데 낫고 말고
너도 형을 닮아서 눈물이 예쁘구나. 그래도 내 형은 모든 걸 참고 떠났다. 너도 형님처럼 그래야지. 난 살기를 결심하고 일어나련다. 어머니, 철조야, 갔다 와서 또 바이런을 개주려무나. 내 기다리겠다. 네. 남만에서는 어쩌거나 있는지. 총사령님, 김일성 장군께서 어젯밤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갔다. 아무 말도 없이 설마 하니 그렇게 떠나가 버릴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군. 총사령님, 예의 도덕이 없는 건 저희들이 아닐까요? 귀빈을 그렇게 대하는 인사불성이 어디 또 있단 말입니까? 김비서, 장군께서 봉하지 않는 굴적지를 사령님께 두고 가셨습니다. 오늘은 잘못 생각하시고 옹졸해지신 선생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일은 반드시 옳게 깨달으시고 하예 같은 노구름이 느껴질 선생님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김성주, 내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그 인물의 고결한 인품에 새암이라도 동했던가? 저는 진정 조선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한 병사로서 총을 메고 싸운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백전노자이신 선생님께서 이런 때에 심사숙고하시어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시고 흑백을 가려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도 옹졸한 위인이었던가? 과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면? 참모님, 우리의 손에 매수될 인물이 아닌 양세봉은 종국에 가서 김일성 세력에 힘아래둘 존재인데 일찍이 결판을 지어버리자는 후쿠시마 특무기관의 의견입니다. 죽여버리자는 게지. 동경에서는 인후가의 총리 대신을 죽였고 간도에서는 백성들을 죽이고. 좋다. 죽여버리는 것을 나도 바란다. 그러나 통화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라. 우리의 특수작전은 실패했고 발치산 사령부는 행체가 강감해졌지. 군중들과 독립군은 며칠 새 촉화돼 버렸다. 놀랄만한 그 가마력이 어디서 생기겠는가? 그런데 수십 명에 불과한 그 부대를 관동군의 무력으로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신출 규모라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렇게 무난한 대답을 하는 습관이 붙으면 좋지 않은 거야. 그건 그렇고, 대위, 특무패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내버려두라. 알겠습니다. 평화를 떠난 항일 유격대의 남만 진출 부대는 다시 동만을 향해 천리 행군을 개시하였다. 이 시기 갓 조직된 항일 유격대를 요람기에 교살하려고 미쳐 날뛰던 일제의 교활한 책동은 혁명의 사령부에 집중되고 있었으니 험준한 산악들을 넘고 넘어야 하는 원정부대의 간고한 행로의 걸음마다에는 이중 삼중의 시련이 앞을 막아 나섰다.
광수동, 어서. 이것 중국 지하당 조직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전보. 일제 특무기관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느냐 말이오. 아니, 독립군 황간홈의 자료군요. 그놈이 바로 외놈의 개였소. 독을 품고 쓴다 했더니 차동무, 교활한 일제가 노리는 게 뭐겠소? 독립군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게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 말이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는 수만 명이 달려든데도 겁날 것 없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소. 유격전술로서 전투마다 놈들을 쳐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런데 무서운 것은 민족 내부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제 황간홈이 어떻게 움직일까? 뻔한 일이요. 일제는 우리와의 특수전쟁에 양사령을 이용하려고 꾀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원래 인내성이 없는 놈들이라 이젠 양사령을 없애버리고 독립군을 아주 가로타고 앉으려 들 거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우선 양사령을 구해내고 그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잠복해 있는 간첩들을 잡아내도록 해야 하오. 반대 없다면 내가 곧 통화로 떠나겠어. 별로 불지를 할 일도 아니니 조용히 혼자서 갔다고 했어. 광수동무가 가겠단 말이지. 뭘 심각해서 그러시오. 빨리 명령을 내리오. 광수, 나도 차동무를 적임자로 생각했댔소. 나를 대신해서 양세봉 선생을 만나줘. 그런데 광수동, 내 간절한 부탁인데 제발 목숨을 함부로 던지지는 마오. 알겠소? 덜렁거리는 당신의 그 성미가 정 마음에 내지 않는만. 이 차광수에 뭘 보고서 참모장을 맡기는지 모르겠구만. 나원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이요. 여보, 위험한 길이요. 마음 놓소. 아무리 어쩐들 한별동무가 침식을 입고 일일 천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차광수가 잊어버리겠소. 고맙소. 그럼 곧 떠나오. 이 소리도 가지고 가오. 사령관 동지, 당신께서 주신 임무를 꼭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수경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내 말을 들었소? 여기서 기다리겠단 말이오. 알았습니다.
사령 피하시오! 사령! 사령님, 사령님. 사령님, 이게 어찌된 일이야? 사령님, 공산당의 암살이요. 빨리 잡아오지 못하겠소? 김비서, 비서, 정신 차려. 사령, 저놈이 개요. 저놈이 쐈어. 어느 놈? 저놈이 비서, 김비서. 윤석주 이놈, 이놈이 외놈의 간첩이냐, 공산당의 밀정이냐? 대요. 아니, 참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놈이 이 시간에 여기엔 왜 나타났어? 말해라. 아니, 그거야 참모님이. 황참모, 이젠 당신이 자신을 밝아놓을 때가 되지 않았소? 여보, 그렇지 않아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에게 따지려던 참인데 마침 잘 왔어. 이 철면피한 외놈의 업적이. 당치 않은 소리. 네, 똑똑히 말해주마. 우리가 그처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통화에 들렸고 오늘 또다시 찾아온 것은 외놈들과 내통한 내놈의 마수에서 독립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천하의 역적놈! 외놈들과 내통한 황가의 자료입니다. 고맙소. 못하는가? 전정으로! 야, 이놈들아, 비키지 못하겠는가? 공산당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놈들 그냥 죽져야 이놈들. 비키지 못하겠어. 사령님, 김일성 장군님은 사령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저를 보냈는데 그만 제 걸음이 한 발 늦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놈이 청맹관이었구나. 은인을 몰라보다니. 성주. 선생님을 모해하려던 음모가 파탄된 지금 외놈들이 무력으로 달려들 수 있습니다. 빨리 부대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알겠소. 간첩 암의 분자들을 적발 처단한 독립군 부대는 제때의 기지를 옮김으로써 위기를 면하고 반일 대오를 수습해 나갔으며 간악한 적의 모략은 실패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항일 유격대의 남만 진출.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민족이간 정책과 원수들의 발악적인 민족 내부 분할 작전을 짚으시고 민족 통일 전선 사상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역사적 노정이었다.
원정을 끝낸 남만진출 부대는 다시 안보기지에 머물고 있었다. 차동무, 우리가 이번에 이러저러한 곡절들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독립군을 파국에서 건져주었으니까 원전이 성공한 셈이지. 우리 어머니도 그간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나무라시진 않으실 것 같소. 참, 이제 여기를 떠나면 우린 다시 소사의 어머님을 배웁지 못할 것 같구만. 조국이 광복되는 날까지야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텐데. 그럴 테지. 이 가을이 지나면 눈보라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격전이요.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는 것도 그래. 각 현에 조직된 유격대도 100명이다 200명이다 모아만 놨지. 그걸 재구시를 하게 만들자면 우리가 빨리 가야 하오. 가서 왕청에 들고 앉아야 하오. 차동무, 저 달을 좀 보. 얼마나 좋은 밤이요. 얼마나. 내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잘 부르시던 달노래요. 좀 보. 달 속에 박혀있는 저 개수나무를 억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라고 불렀어. 차동무, 기껏해서 초가삼간 아담하게 지어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보자는 건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래 이만한 소원도 풀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는가? 그렇소. 우리가 그 소원도 풀지 못한다면 재구시를 못하고 마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시더군. 어머님의 병화는 어떠신지,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찾아뵈오시겠소? 회의에 부른 동무들이 올 때까지는 실도 좀 있는데 우리가 몽강에서 구해놓은 약도 가지고 몇 동무를 데리고 내일이라도 떠나시오. 고맙소. 고맙소. 그러나 어머니는 떠나무라 마실 거요. 그 어머님이 아들이 어머님만 한번 배웠고 오면 1년을 알고 뛸 기운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시거든. 내가 편지를 쓰겠소. 그 편지로 통할까? 사실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느라면 무한한 그 어떤 큰 세계를 새롭게 받아안는 듯한 충격을 느끼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거요. 조직은 경의병과 전련병들은 일체 동행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제의를 시인하고 장군님의 소사 방문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다. 소사하의 초가집으로 맑은 햇살을 헤치고 끝없이 이어져간 작은 시골길. 천리에서도 만리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히 떠오르던 마음의 그 들길. 장군님께서는 원정로종에 있었던 곡절 많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리라. 발걸음도 가볍게 어머님을 찾아가신다.
아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전전달 구멍날에 돌아가시는데 기별할 길은 다른 유격대원들도 어디 있는지 봐야 할 길이 없었으니 돌아가신 댁 형님은 또 싸우시는 분들한테는 어디라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가셨으니 그러다가 이렇게 오셨어. 그리고 이렇게 동생들은 우리 집에 와 있으니 그 걱정을 마시오. 아주머니, 집에 먼저 돌아가십시오. 어머님께서 유언도 남기셨는데 예, 제 곧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형님, 이놈을 용서하세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병관도 제대로 못해드렸고 돌아가신 그날에도 공청 사업을 한답시고 어머니가 영영 눈 감으시는 것도 못 보고 철주야, 어서 흐름을 그쳐라. 그래도 너희들은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드렸고 조석을 같이 했으니 괜찮다. 나야,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앓으셨는데 미움 한 그릇 재선으로 덮여드리지 못했구나.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 여기 와 앉아라. 철주야, 어머니를 뒷산에 모셨다지? 네. 저 직원들은 다 피신해서 없었고 노인님들과 남은 여성분네들이 수고를 했어요. 마을 분네들을 찾아뵈었고 인사를 드려야 하겠구나.
이건 그때 두고 가신 20원이에요. 어머니가 형님께 도로 드리라고. 약값으로도 쓰지 못하게 하시고 꼭 드리라고. 어머니, 어머니, 낯설은 이국 땅 서리찬 이곳에 오래 계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광복하고 꼭 모시려 오겠습니다. 장군님, 대오를 출발시켰소? 왜 대답을 안 하오? 대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군님의 슬픔을 전사들이 왜 같이 나눌 수 없는가고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사가의 어머님은 결의의 해방과 조국 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투사들의 어머님이십니다. 장군님, 우리들의 가슴 터지는 심정을 담아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예총을 울리려고 합니다. 강반석 어머님께서는 지난 7월 31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 낯설은 이국 땅의 외진 마을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아들들인 우리 투사들 중에 그 누구도 어머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임종의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혁명가들을 도와주시고 키워오신 어머님께서 그렇게도 외로이 동지들은 저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이처럼 슬퍼합니다.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 고생살이에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만난 어머니가 그래도 이때까지 생존하신 것은 나를 대신해준 동지들의 뜨거운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동지들을 친자식으로 여겨온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동지들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이런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동지들,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는 눈물의 강 피바다를 건너서 혁명의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막아 나선다 해도 우리는 인민의 충복으로서 한 생을 바치기로 한 맹세를 잊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저 푸른 하늘, 이 대지와 더불어 영원할 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유업입니다. 귀중한 혁명 전우들의 영혼을 꽃피우기 위하여 사격 준비! 사격!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